이런 과일들 혈당을 팍 높여서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고 다양한 건강상 이점으로 꾸준하게 챙겨 드시면 좋은 과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혈당을 많이 높이는 과일, 그리고 혈당을 많이 안 높이고 건강상 이점이 큰 과일들의 특징, 유형들을 좀 분류드리고 어떤 걸 드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과일이 있고 혈당을 상대적으로 덜 높이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 그리고 섭취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많이 먹게 되면은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과일을 먹게 돼도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적정량의 과일을 먹는 게 중요해요. 네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GI 지수가 55 이하, GL 지수가 10 이하인 걸 골라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도 많이 안 높이지만 섭취 용량 대비 당 부하도 적은 과일을 골라봤고요.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과일을 골라봤고요. 세 번째로는 섭취했을 때 건강상 이점이 큰 항산화 성분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과일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일 1회 서빙량을 보시면은 수박 같은 경우는 요만한 한 조각만 먹게 돼 있고 사과는 4분의 1쪽 이렇게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의 과일을 기준으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당 수치를 많이 높이지 않는 과일,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GI 지수가 40, GL 지수가 3밖에 안 돼요. 1회 서빙량이 한 100에서 120g 정도인데 작은 거가 한 8개 정도, 큰 건 한 6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1회 딸기 디저트 양이 되겠죠. GI 지수도 낮고 GL 지수도 낮고 당도 낮아요. 100g당 5g 이하의 당질이 있고 식이섬유도 100g당 2에서 3g, 식물성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포만감도 적절히 유발하고 당 수치도 높이지 않는 적절한 디저트 과일이 딸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키위가 있는데요. 키위는 GI 지수가 35, GL 지수가 5 이하, 1회 서빙량이 100에서 120g, 키위로 1개에서 1개 반 정도인데 1개 정도 자르면 적정량 나오잖아요. 키위가 대표적인 저당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덜 높이고 건강상 이점이 대단히 큽니다. 식물성 항산화 성분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이 좋아가지고 변비에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키위는 소화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를 돕기까지 합니다. 키위는 가장 좋은 식후에 먹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블루베리가 있어요. 블루베리는 적절히 달고 상콤하고 디저트로 적합하고요. GI 지수가 30에서 40 사이, GL 지수가 5 정도이고 100g당 식이섬유가 4g 정도 총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 폴리페놀, 식물성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크로로겐산 등의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상 이점도 큽니다. 당뇨병을 예방해준다는 데이터까지 있는 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장에서 당의 흡수를 막고요.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당 조절에 탁월한 게 바로 블루베리. 실제적으로 양도 괜찮습니다. 한 1회 섭취량이 한 20알 정도, 한 움큼 정도를 먹게 돼 있고 하루에 2번 정도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디저트로 먹을 만한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가 있는데요.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로 분류가 되죠. 식물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채소의 특징을 띠기 때문에 채소라고 하는데, 토마토도 우리가 디저트로 먹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회 서빙당 한 350g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요만한 토마토 2개 정도이기 때문에 양도 많습니다. 포만감도 많이 줄 수가 있고, GI 지수가 20 내외이고 GL 지수가 3,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토마토 별로 안 달잖아요. 설탕만 치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100g당 2g 정도,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 유발하고 라이코펜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 중에서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에 뛰어난 붉은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상 이점도 큽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100g에 18kca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풍부한 칼륨 때문에 부종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되게 좋은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오래 먹어도 되는 정말 좋은 디저트 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혈당을 높이는 과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GI 지수가 55 이상, GL 지수가 10 이상인 걸로 골라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파인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GI 지수가 70, GL 지수가 12, 그러니까 둘 다 높아서 파인애플은 디저트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효소가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많은 건 알겠지만 달잖아요. 파인애플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은 GI 지수가 70이 넘는데 GL 지수는 4에서 6 정도밖에 안 돼요. GL 지수가 낮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수박이 1회 서빙량이 120g 정도이거든요. 거의 슬라이스 친 건 아니지만 얇은 한 조각 정도입니다. 우리가 수박을 그만큼만 디저트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2조각 정도를 먹게 되면은 GL 지수가 2배로 뛰게 되겠죠.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과일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는 GI 지수가 65에서 70, GL 지수가 10에서 15라고 하는데요.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로 1회 서빙량이 한 반송이 정도인데 반송이 정도는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디저트로 적합하지 않는 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나나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GI 지수가 65, GL 지수가 한 개 기준으로 100g 정도 기준으로 13 정도가 나오는데 낮진 않죠. 그런데 한 반 개 정도만 먹게 되면 괜찮다. 근데 하나 다 드셨을 때는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 정도가 있고요. 과일 자체가 GI 지수나 GL 지수가 아주 높은 건 많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처럼 많이 높은 건 없는데 많이 먹게 됐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말린 과일류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말린 건포도 같은 경우는 GI 지수가 70에서 80, GL 지수가 15 정도로 되게 높아요. 수분은 빼고 당분이 농축되었기 때문이고, 망고나 말린 바나나도 대단히 높은 축입니다. 15 이상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린 과일류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잼, 통조림 과일 이런 거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통조림 과일이나 이 말린 과일들은 꾸준히 먹게 됐을 때 사망률을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과일,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고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과일을 정리해봤습니다. 과일을 적게 먹는다라는 거 신경 쓰시고,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과일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남편이나 우리 와이프나 아이들에게 챙겨주면은 건강 챙기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